얼마 전 가평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물론 혼자 갔다 왔죠. 왜 가평이냐고요? 강원도 갔다 오면서 저 멀리 표지판에 가평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평 남이섬 요즘 그냥 어떨까 궁금해서 바로 가본 거죠. 일단 장을 좀 봤습니다. 바베큐를 해먹기 위해서 고기를 사고 저는 숙소로 향했죠. 제가 오후형 인간이라 잠을 11시까지 자거든요. 그래서 여행 패턴이 일단 체크인하고 숙소에서 놀다가 다음날 관광지로 가는 편이에요. 집에서 30분 정도 달려 가평에 있는 글램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자연을 좋아해 캠핑을 하고 싶긴 하지만 장비 갖고 다니는 걸 귀찮아해 저는 글램핑을 종종 갑니다. 무엇보다 여름의 열기가 식은 가을의 날씨가 죽여줬습니다. 글램핑장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새로 생긴 숙소 다니는 게 또 하나의 제 취미죠. 텐트는 모두 북한강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안에 들어가서 일단 제가 먹을 양식들을 냉장고에 넣어줍니다. 숙소에 들어가서 백팩에 있는 짐 풀고 텀블러로 수분 보충 좀 해줍니다. 야, 너무 좋네요. 침대가 있어요. 퀸 사이즈 같고 여긴 2인부터 4인까지 쓸 수 있는데 4인이 쓰게 되면 침구를 준다네요. 요즘 글램핑장은 에어컨이 다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캠핑보다 더 낫죠. 시원하게 쉴 수 있으니. 무엇보다 저는 깔끔한 곳을 좋아하는데 신축이라 화장실과 샤워실이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도 빵빵했고요. 어메니티는 기본적으로 샴푸, 린스, 바디워시, 펜션처럼 있어서 따로 챙길 건 칫솔, 치약, 폼클렌징이었어요. 캠핑 의자가 텐트 안에 있는데 이걸 자갈적으로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캠핑 온 느낌. 내 장비 대신 남의 장비로 분위기 내버리기. 진짜 앉아서 북한강만 바라봐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다음엔 꼭 누군가 같이 오리라. 정리가 끝나고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이번 여름에 산 레시가드인데 잘 입고 다녀요. 저번 베트남 때부터 강원도 여행까지 만족하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챙겨 입고 수영장으로 가보죠. 제가 평일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평일에 가면 사람들이 없어요. 완전 내 세상. 혼자 놀아도 진짜 알차게 놀 수 있습니다. 물놀이 하는 걸 워낙 좋아해 저는 수영장 위주로 숙소를 잡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는 여름뿐 아니라 가을 끝자락에도 온수풀로 수영할 수 있다 하니 저에게는 딱인 숙소였죠. 물이 진짜 깨끗해요. 여기 수영장은 인피니티 풀이라 북한강을 바라보면서 수영할 수가 있는데 물놀이하다 지치면 강 바라보고 그냥 눈이 편안하게 호강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든다는 거겠죠. 사람 많은 거 싫어하고 한적한 자연 좋아하는. 예전에 베트남 갔을 때도 친구들은 다 물놀이 싫어하는데 저만 물놀이 좋아해서 오전 3시간 동안 물놀이만 했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물에선 할 게 많아요. 이렇게 누워있기도 하고 잠수도 하고 점프해서 물에 들어가기도 하면서 개구리 수영으로 왔다 갔다. 그렇게 체력 빼면 잠이 얼마나 잘 오게요. 그래서 텀블러를 들고 다녀요. 수영할 때 물에 있지만 계속 목에 마르거든요. 얼음 담아서 마시면 이러다 시간 남으면 물에 몸 담그고 휴대폰으로 쇼츠 보는 겁니다. 이게 꿀잼이죠. 9월 초라 햇볕도 따뜻하니 햇빛 맞으면서 비타민 D 합성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몸 마르면 다시 물에 들어가고 저처럼 물개에겐 여기가 천국. 요런 허세샷도 찍어봅니다. 작품명 뚱땡이와 인피니티 풀. 집에서 가져온 비치타올 덮고 한 번 더 일광욕에 휴대폰 만지며 쉬었습니다. 진짜 힘이 쫙쫙 빠져요. 너무 개운한 거 뭔지 아시죠? 간단하게 샤워하고 좀 누워 있었습니다. 체력 방전이라 살짝 충전 좀. 그리고 바베큐를 요청했죠. 수춘 제가 하지 않아도 되니 체력 방전단 저에겐 안성맞춤. 이게 홍캠의 매력인가요? 혼자 음식 갖다 놓고 세팅도 하고 영상 찍고 사진 찍고 아주 바쁩니다. 근데 재밌어. 수치에 어느 정도 타는 동안 불멍을 해봅니다. 이제 진짜 가을인가 봐요. 불을 피워도 덥기는커녕 따뜻하니 좋더라고요. 이럴 때 술 빼면 안 되죠. 카스 테라만 먹다가 이번에 새로운 맥주에 도전해봅니다. 술은 잘 먹지만 이 분위기 술 못 참죠. 쌍남자는 병따기 같은 거 안 씁니다. 숟가락으로 그냥 팍 절절절절 맥주 한 잔 따르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호로록 마셨습니다. 미쳤습니다. 나 그냥 행복해 죽어. 옆 사람 시점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고기를 구워보렵니다. 이런데 와서는 삼겹살보다 껍데기 있는 오겹살이 진리죠. 오늘은 내가 요리사. 적당히 오른 불에 삼겹살도 올리고 제가 좋아하는 소세지, 바닥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을 수 있는 홍캠의 매력. 3초 안에 건졌으니 괜찮습니다. 아니 아무리 모양을 예쁘게 잡으려 해도 사진 각이 안 나와요. 그냥 대충 먹었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너무 좋네요. 근데 여전히 숯불 앞에서 고기 굽는 건 너무 어렵네요. 프라이팬은 자신 있는데 불 조절도 그렇고 은은하게를 못하겠어요. 자, 이제 다 익은 삼겹살, 아니 오겹살을 먹어봅니다. 술에 얼굴이 빨개지고 있죠. 엄마가 보내준 김치랑 먹으니까 진짜 행복합니다. 미간이 찌푸려져. 거기다 맥주까지. 삼겹살을 마저 굽니다. 그러다 비장! 불 난다 불.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니 모기들도 공격합니다. 식사 마무리하고 실내로 티티티. 텐트 비닐 문도 닫아주고 이제 실내에서 편안하게 먹을 겁니다. 에어컨 바람에 시원하게. 캠핑의 마무리는 뭐다? 바로 라면이죠. 무슨 라면 살까 고민하다가 20대 때 많이 먹은 오징어
오징어 짬뽕을 골랐습니다. 원룸 살 때 나의 라면. 아니 인덕션이 원래 이렇게 빨리 물 끓나요?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물이 팔팔팔. 저는 라면을 끓일 때 물을 조금만 넣고 면을 살짝 익힌 후 나중에 물을 조금 더 부어서 완성시킵니다. 자, 드디어 라면 완성. 편집하면서도 먹고 싶은 거 뭔데? 이거 아시죠? 이제 식은 고기랑 같이 라면이랑 먹어주면 캠핑의 마무리인 거. 그렇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샤워 후 침대에 누워 노트북으로 남은 일을 해줍니다. 다음날 아침 고기가 너무 시원해요. 진짜 하늘도 예쁘고 공기도 좋고 컨디션 최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텐트 앞에 앉아 힐링 좀 하다 이제 남이섬으로 이동해봅니다. 가평은 드라이브하기 너무 좋게 잘 되어 있어요. 울창한 숲이라 운전만 해도 기분 좋은. 드디어 남이섬 도착했습니다. 평일이라 다행히 주차 공간이 많네요. 근데 외국인이 진짜 많았어요. 일본, 중국, 중동아시아, 서양 사람 뭐 다 있더라고요. 남이섬은 진짜 섬이라 배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 가는 건 모터보트, 오는 건 일반 배 타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해봐야죠. 왜냐? 저는 유튜버니까요. 일반 배 왕복은 19,000원인데 편도로 모터보트 입도하는 것까지 하면 29,000원입니다. 이 정도는 쓸 수 있죠. 사실 남이섬 왔던 게 한 15년 전? 그때 와본 것 같은데 남이나라 공화국이라고 해서 신기했던 기억이. QR코드 찍으면 입장할 수 있는데 비싼 거 샀잖아요? 줄 설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놀이공원 갔는데 패스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니 근데 반려동물도 입도가 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돈 10,000원 더 내서 느끼는 VIP 감성 아시죠? 배 말고 보트 선착장으로 가줍니다. 아니 근데 짚라인으로도 남이섬에 가더라고요. 저건 55,000원 후달달. 배는 아무것도 안 입어도 되는데 모터보트는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나 살쪘나? 모터보트 처음 타보거든요. 알라바짜겠지 했는데 와, 뱃머리가 올라갈 정도로 진짜 빨랐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머리 날리는 거 보이시죠? 장난 아닙니다. 한 3분 탔나? 남이섬에 도착. 진짜 좋은 게 남이섬 들어가는 큰 배는 시간 놓치면 2-30분 기다려야 하는데 이건 뭐 다이렉트로 들어가 버리니 만족도 최상입니다. 돈을 내면 더 빠른 걸 경험할 수 있다. 세상의 진리죠. 남이섬계의 KTX. 자, 이제 15년 전의 추억을 떠올리면 남이섬에 들어가 봅니다. 단체 관광객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탈 것을 타봅니다. 투어버스는 직원분이 남이섬을 설명해 주시는 한 바퀴 코스고 나눔 열차는 편도로 남이섬 중앙까지만 가거나 혹은 돌아오는 코스의 기차예요. 저는 4,000원 내고 요걸 탔습니다. 귀여운 꼬마 기차네요. 속도는 느리지만 착한 아이예요. 지나가면서 사람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물론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날씨 좋으니까 바람도 적당한 게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목적지는 식사를 해야 하니 섬의 중앙에 있는 식당 쪽으로 걸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남이섬 전체를 돌아다니면 땀 뻘뻘 미칩니다. 저처럼 한 번은 편도 기차 타고 설설 걸어다니는 게 좋아요. 네이버 지도로 맛집을 찾아갑니다만 조금 다르더라고요, 위치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점심이니까 브런치 같은 거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와 어울리는 이미지. 죄송합니다. 사실 아메리칸 브런치를 먹고 싶었는데 없어서 오랜만에 빠네를 시켰습니다. 빠네가 보통 빵이 그릇처럼 되어 있어서 안에 크림 파스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빠네는 한쪽 빵 그릇이 찢어져서 파스타가 넘쳐 흐르는 듯함을 표현한 음식입니다. 맛있더라고요. 특히 이 크림이 그냥 우유가 아니라 잣을 갈아서 넣은 거라 잣 같은 맛이 납니다. 고소함이 더해졌다랄까요? 물론 느끼함을 잡진 못하고 느끼할 때는 이제 에이드를 하나 먹어주는 거죠. 원래는 제로 콜라를 먹고 싶었는데 여기는 제로를 팔지 않는다고. 슬슬 마무리 돼갈 때 아시죠? 빵그릇 찍고 그 크림에 적신 빵을 먹는 거 진짜 미쳤습니다. 면이랑 같이 먹으면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 폭탄.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아주 제 입맛에는 딱 맞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좀 걸었어요. 소화도 시킬 겸. 확실히 남이섬에는 이런 조형물들이 많아서 산책하는 맛이 좋습니다. 여기 강아지들 놀 수 있는 곳도 있고 운동장처럼. 나중에 두유랑 같이 와야겠어요. 아니 진짜 여기는 자연 친화적입니다. 청설모는 가는 데마다 있고요. 깜짝 놀란 건 무슨 공작이 닭처럼 돌아다닙니다. 닭처럼 뭐 쪼아먹고요. 진짜 웃겼어요. 근데 너무 사이드로 돌아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걸으니까 살짝 무섭더라고요. 숲에서 주는 두려움이랄까. 대신 사람은 없어도 이렇게 거위와 오리도 있습니다. 동물 좋아하는 저에게는 천국이었어요. 진격의 거위, 오리를 지켜줍니다. 사람들 가까이 오면 소리 질러요. 아니 근데 아직도 겨울연가가 인기가 있어요. 언제야 이게. 외국인들이 인증샷 찍는 곳이고 여기 아시죠? 겨울연가에서 눈사람 만들고 막 키스하고 하는 데가 이 나무 사이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조형물들도 많고 오랜만에 온 남이섬도 진짜 영감 가득 만족스러웠어요. 걷기만 해도 좋아요 여기는. 그리고 섬 안에 별장처럼 펜션도 있더라고요. 여기 1박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별장 뒤로는 물이 흐릅니다. 뿐만 아니라 호텔도 있어요. 호텔도 고즈넉하니 잘 만들었습니다. 한옥과 섞은 모던한 인테리어. 또 만났어요 공장님. 꽁이라고 할 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니는 화장실마다 컨셉트가 달라요. 화장실들이 참 예쁩니다. 식당도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 양식이나 한식 종류별로 있었고 제일 인기 많은 건 이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족 단위로도 많이 다니고 저도 한번 타볼까 고민해봅니다. 그러다가 그냥 자전거보다 더 재미있는 하늘 자전거를 타봤어요. 가격은 3,000원. 눈대중으로 대충 3층 높이 정도 되는 레일을 따라서 자전거 타는 건데요. 이 가운데 브레이크를 누르면 멈춥니다. 이건 왜 쓰냐면 앞에 가는 사람과 거리 조정을 위해서요. 제가 탔던 기차도 보이고 위에서 밑을 바라보니 재밌습니다. 옆에 누가 와서 타줘. 힘들어. 다음엔 꼭 여친이랑 오리라. 슬슬 마무리하고 돌아가려 하는 길에 아이스크림 집이 보여 바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외국인이 줄 서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라 키오스크
50%로 주문 완료. 이게 5,000원입니다. 크림이랑 좀 다른데 맛은 좋아요. 쫀득쫀득한 젤라또 초코맛 아이스크림입니다. 걷다 보니 힘 딸렸는데 당 충전했습니다. 연못에 잉어들에게 밥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저는 2시간 정도 놀고 나가는데 그때 들어오는 관광객도 많았습니다. 아, 이게 특이하더라고요. 주차 요금이 카카오티로 가능한데 이게 모바일로 하면 4,000원, 현장 결제 시 6,000원입니다. 제 차는 카카오티 등록 차량이라 4,000원에 결제했고요. 이제 모터보트가 아닌 남이섬배를 탑니다. 아니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2층도 자리가 있고 선박 운행 시간을 보면 보통 20분 간격이거든요. 그래서 모터보트를 타는 게 이득이에요. 움직이는 건 5분이면 가는데 선착장에서 대기하는 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물론 관광객 입장에서는 다 재밌겠지만요. 다시 모터보트 타고 가고 싶더라고요. 잘 있어라 남이섬아. 다음엔 여친이랑 올게. 아, 짚라인 타고 올게. 5만원 지나간다. 점점 잊혀져 가던 제 기억 속의 남이섬은 현재도 핫한 관광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만 노출이 잘 안 될 뿐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필수 코스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여름에 여기가 끝나고 걷기 좋은 요즘에 가기 딱 좋은 관광지였습니다. 요즘 근황이 궁금한 관광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가보고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